안녕하십니까? 사회 불안이 있는 내담자를 위한 메타버스 상담과 화상 상담의 작업 동맹과 회귀 평가 및 상담 성과 비교 연구를 발표할 상명대학교 조은숙입니다. 5명의 연구팀을 대표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메타버스 상담은 사용자에게 몰입감과 상호작용성을 제공하여 내담자의 치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익명성을 지녀 내담자가 편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초기 상담 단계에서의 작업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얼굴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내담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정서적 표현을 촉진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아직 메타버스 상담의 특성이 상담의 과정과 성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초보 단계 연구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상담이 필요하지만 대면 상담에서의 낯선 대면 상황이나 화상 상담에서 화면에 나오는 자기 얼굴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얼굴 노출이 없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잠재적 집단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표정을 포함한 비언어적인 표현 관찰이 불가능한 메타버스 상담이 상담 회기의 흐름이나 상담 동맹, 상담 성과 등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화상 상담과 대면 상담을 비교했을 때 과정과 성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임 등의 연구에서는 이것이 거의 메타버스와 대면 상담을 비교한 몇 안 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그 대면 상담과 비교했을 때 성과나 상담 만족도, 작업 동맹 등이 유사하거나 혹은 메타버스가 그 이상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상담을 메타버스와 대면으로 하여 비교를 했던 오윤석의 연구에서도 두 집단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상담의 과정이나 성과를 화상 상담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상담과 비교한 연구가 여전히 많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사회 불안이 중간 이상인 성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심리 상담의 효과, 작업 동맹, 회귀 평가, 상담 만족도 등의 내담자 경험을 화상 상담과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상담 플랫폼은 마인드 VR에서 제공하는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이었고 화상 상담은 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실험 집단은 메타버스로 상담한 집단이고 비교 집단은 화상 상담으로 상담한 집단입니다.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신청한 사회불안 수준이 중간 이상인 성인 내담자 20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34명을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스크리닝으로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SIAS와 SBS 단축형 척도 연구에서 그 평균 점수보다 더 높은 사람, 16점 이상인 사람들만 연구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서 총 34명 중 20명만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내담자는 여성이 90%였고 20대와 30대가 80%, 대졸 이상이 90%, 서울 수도권이 65%로 분포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특히 사회불안 점수, 호소 문제 심각도 등이 두 집단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10명씩 메타버스 상담과 화상 상담 집단에 배치를 하였고 이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맨 위트니 U 테스트를 통해서 집단 동질성 검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담자는 이 상담 실험을 위해서 총 4인의 상담자가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석사 이상의 학력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상담 경력을 가진 4,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한 명의 상담자에게 두세 명의 내담자가 배정되었고, 상담자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집단의 내담자를 고르게 배정하였습니다. 상담자들은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4시간 정도의 메타버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담 진행은 회기당 50분씩 주 2회기, 총 8회기의 개인 상담으로 표준화시켰습니다. 모든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선택한 편안한 공간에서 PC나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진행하였으며 모두 별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진행 방식이 주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전 논의를 통해서 3회기까지는 진행 방식을 비교적 유사하게 구조화하였습니다. 자료는 모두 구글 폼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수집했는데 사전 사후 검사로 호소 문제 심각도, 또 사회 불안 수준, 그리고 사후 검사에만 상담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2회기, 5회기, 8회기 직후에 상담 동맹 수준, 그리고 회기의 깊이와 순조로움에 대한 평가를 하여서 상담 과정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를 보겠습니다. 호소 문제 심각도는 내담자가 자신의 호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가라는 한 문항을 가지고 측정을 하였고 10점 리커트 척도였습니다. 상담 만족도는 라슨 등이 개발한 CSQ8의 한국어판을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모두 6문항 5점 리커트 척도였고 전반적으로 받으신 상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불안은 KSIAS와 KSBS의 단축형 척도를 썼습니다. 사회 불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척도 쌍인데요. 이것을 한국 내담자에 맞추어서 축약형으로 만든 김소정 등의 척도를 활용해서 모두 14문항 0에서 4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작업 동맹은 호바르트와 그린버그가 개발한 WAI를 강혜영이 번안한 척도의 축약편을 사용하였습니다. 원래 36문항 척도였는데 이 축약판은 12문항으로 구성이 된 5점 척도입니다. 회기평가는 스타일스의 SEQ를 이상희와 김계현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담 회기의 깊이 그리고 순조로움 이것을 평가하는 부분인 그 하위 영역 12문항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의 깊이라고 하면 그 회기에서 내담자에 묻혀져 있던 정서적으로 주요한 주제를 다루게 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순조로움이라 하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편안하게 지각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계 분석을 위해서 SPSS 21.0을 사용했고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위해서 맨 위트니 U 테스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집단 내의 사전 사후 검사의 그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하였고 또 효과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성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성과는 호소 문제 심각도, 사회 불안 정도, 그리고 상담 만족도 이 세 가지가 사후에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어, 통계 결과 메타버스 집단과 화상 집단의 사후 호소 문제 심각도 그리고 상담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제가 표현해 드린 것은 점수 차이가 어떤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지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호소 문제 심각도 같은 경우는 화상 상담이 점수가 더 높게 나와 있는데 이 점수가 높은 것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것이어서 사후 검사 점수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집단이 호소 문제가 더 완화되었다라고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상담 만족도는 화상 상담이 조금 높은 것, 그리고 사회불안 점수는 화상 상담 집단의 사회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호소 문제 심각도와 상담 만족도는 사후 검사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소 문제 심각도와 사회 불안이 사전 사후 점수의 변화에 있어서 이것이 윌콕슨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래프로 사전에서 사후로 변화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파란색 라인이 메타버스 집단입니다. 사전 사후의 호소 문제 심각도의 점수가 사전에서 사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았을 때에, 그래프상으로는 호소 문제 심각도가 메타버스 집단에서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변화의 크기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과 크기를 비교를 했을 때 0.52 정도의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상 집단은 효과 크기가 0.08로 거의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불안 점수에 있어서는 화상 상담 집단의 사회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윌콕슨 검증 결과 유의미하게 사전 사후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효과 크기도 1.33으로 화상 상담 집단에서 이 사회불안의 저하 정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상담 과정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기, 5회기, 8회기가 끝났을 때 작업 동맹, 회기의 깊이, 회기의 순조로움,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도록 해서 두 집단의 응답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그래프 상으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도 화상 상담 집단과 메타버스 집단의 상담 과정상에 나타나는 유의미한 변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동맹에 있어서 메타버스 상담 집단의 작업 동맹 수준이 화상 상담 초기부터 종결까지 화상 상담 집단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상담 초기에 회기별 깊이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메타버스 상담 집단이 초기에는 깊이가 좀 적다라고 느꼈지만은 5회기부터는 메타버스 쪽이 더 회기의 깊이가 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 회기가 순조롭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화상 상담이 좀 월등하게 높은 것처럼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초기에 그 내담자들이 그 기기를 조작하고 하면서 느꼈던 그 어떤 인터넷 연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순조로움을 좀 적게 지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건 점수의 그 어떤 경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로 표현했을 뿐이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것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불안을 지닌 내담자들에 대한 상담의 효과성, 즉 호소 문제 해결 정도라든가 상담 만족도 등에 있어서 메타버스 상담과 화상 상담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상담이 대면 상담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가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는 메타버스 상담과 화상 상담의 그 성과가 유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0대 이상의 연령대가 65%였는데요. 실험에서 이 메타버스 상담이라는 새로운 기술 문화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또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도 성과가 유사하다면, 화상 상담과 유사하다면은
이 특별히 그 사회 불안이 있는 그런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효과에 제한 없이 상담 매체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상담과 화상 상담 모두 호소 문제 개선 효과를 지닌다는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두 호소 문제 심각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호소 문제 심각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했다는 점, 또 이 연구 대상이 사회 불안이 높은 취약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8회계 상담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메타버스 상담은 사회 불안도가 중간 이상인 내담자들의 사회 불안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화상 상담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얼굴을 화면에서 보아야 하는 화상 상담에서 상담자에 의한 공감과 경청의 경험이 거듭될 때에 내담자들은 사회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효과가 메타버스 상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상담을 통해서 초기 진입을 한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화상 상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이 사회 불안을 낮추고 사회 적응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연구자들은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메타버스 상담은 사회 불안이 중간 이상인 내담자가 경험한 작업동맥, 회귀의 깊이와 순조로움의 수준에서 상담 초, 중, 종결기 내내 화상 상담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상담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화상 상담이 얼굴이 노출되기 때문에 뭔가 더 나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보았을 때 얼굴 노출과 상관없이 메타버스와 화상 상담의 상담 동맹이나 또는 어떤 회귀의 깊이나 순조로움 같은 것들이 유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래서 사회 불안을 겪는 내담자들의 첫 번째 접근할 수 있는 상담 매체로서의 메타버스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상담 공간으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그러나 사회 불안의 실질적인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상담과 얼굴이 노출되는 상담을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